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와이프는 좀 뛰러 나왔고 저는 좀 빠르게 걸으러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공원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폭포 같은 것도 흐르고. 일본어를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대답 이런 것들이야 너무 흔하게 아는 것들은 아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물건이나 메뉴나 이런 것들을 그림 보고 골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글 번역기도 일본어는 그래도 썩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제미나이나 챗GPT의 도움을 또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행의 질이 진짜 높아진 것 같아요. AI의 등장 이후로 말이죠. 여행 정보나 여행 코스나 주변의 볼거리나 어떤 음식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정보를 얻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블로그나 이런 것들 있었겠죠. 그리고 롤리플래닛, 여행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거창하고 대단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이 오이소 공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여행 와서 짧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이 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런 것들에서 좀 특별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이 유명한 곳, 성지 이렇게 불리는 곳들을 가는 거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그런 데 가는 거 좋아하고 관심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이제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곳, 사람들이 세간에 알려진 굉장히 대단한 곳 이런 것들을 갔을 때 거기서 얻는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선호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찾는 여행이 됐어요. 2년 4개월째 지금 여행 중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좀 없고 조용하고 그리고 걷기 좋고 그리고 앉아있기 좋은 곳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바다나 강 같이 앉아서 파도 소리,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은퇴가 힘든 이유는 어떻게 놀아야 할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뭘 선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최근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소소한 여행, 짧은 여행, 아니면 짧은 휴식, 짧은 여가 활동 이런 것들로 본인의 선호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게 정말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찾아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불장이죠. 당연히 자산 증식, 돈, 노후에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맞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돈을 빼놓고 사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맞는데 최소한의 준비라는 거죠. 최소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본인을 아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일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장세 속에서 주식창만 들여다보고 하루를 보내면 너무 허탈하잖아요. 그것만이 이게 인생을 채우는 게 아닌데 돈의 액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풍족해지지는 아니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말이네. 돈의 액수가 늘어나면 인생이 풍족해집니다. 그거 맞습니다. 비가 한참 오다가 또 비가 그쳤습니다. 비를 좀 맞아도 시원하고 좋네요. 오늘 하루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집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돼서 호스트한테 연락해서 공유기를 껐다 켜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정리가 좀 되고 하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한국을 잠깐 들렀었는데 한국에서 느낀 점도 좀 있고 그리고 일본을 와서 일본에서 좀 느낀 점도 있고 여행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저도 좀 변하고 상황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지금 멈출 건 아니고요. 여행은 계속 할 겁니다. 장어덮밥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타레 소스 팔고 장어 팔고 이러니까 밥만 지어가지고 올려서 먹었습니다. 미소국도 끓여 먹었고 다 준비돼 있어요. 말린 것도 팔고 이러니까 양배추만 썰어서 소스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는 거.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내일 저녁 준비하려고 마트 가고 있습니다. 마트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소화도 좀 시키고 저녁 후식 먹을 준비도 좀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길이 엄청 이쁩니다. 걷기 좋고. 저희야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이런 절임류 이런 것들 진짜 많습니다. 한국식 물냉면이랑 비빔냉면도 있습니다. 제가 낚시하면서 제일
주로 잡는 어종들인데 전갱이 한 마리에 4,000원, 한 3자 되네요. 바라쿠다 3,500원. 낚시해서 잡으면 손맛은 얘가 훨씬 있겠네요. 오늘도 산책 나왔고요. 오이소 성산공원이라고 요시다 시게루 저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공원은 무료라고 해요. 아, 이 공원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길로 갈라져 있는 거네요. 오이소 조야마 파크. 한자로 써 있네요. 오이소 성산공원. 와, 진짜 아름답네. 역시 잘 모르는 게 좀 티가 났죠. 두 개의 공원인 줄 알았는데 차도를 경계로 저택이 있는 공원 부지랑 그리고 저희가 갔었던 공원 부지랑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이소 조야마 파크, 한자로 옆에 써 있더라고요. 오이소 성산공원 요시다 시게루 저택이라고. 저택 안에 들어가는 건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근데 공원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네요. 요즘 얘기 듣기로 슬로우 러닝이 유행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희는 원래 슬로우 러닝 합니다. 공원 산책 끝내고 바닷가에 왔습니다. 바닷가 굉장히 가까운 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기수역이어가지고 서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미역도 많이 없고 해서 뭐 밑걸림도 없을 것 같고. 물고기 뛰는 거 봤어? 아까 갔다 온 곳이 그 칠연당이라는 데가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다른 7명의 정신이 모셔진 사당 같은 곳이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시게루 별로 한국과는 좋지 않은 사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정원이 그리고 그 공원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공원만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따끈따끈해가지고 좌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근데 그냥 앉으면은 근데 그늘이 있었던 곳이 금방 식었어. 시원하지? 식었어 그새. 해가 뜨거운가 봐. 어, 비 오는 날. 오늘은 장이 열린대요. 그래서 장 구경 가고 있습니다. 셋째 주 일요일만 열린대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기간 중에서는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뭘 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가서 구경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그렇게 놀아보겠습니다. 이쪽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구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를 직접 달리지 않고 옆으로 편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처럼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는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물론 배려를 잘 해주기도 하는데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에 꼭 자전거를 주차해야 되더라고요. 여기가 저번에 왔었던 낚시터인데 방파제죠. 근데 차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봅니다. 주차장이 꽉 차 있어요. 시장이 열렸는데 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먹을 것들 팔고 이러는 것 같은데 와, 엄청 많네요. 여기 줄을 엄청 서 계시네. 잔디밭이 넓게 있는데 거기에 진짜 소풍 나오듯이 나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상점들에서 나온 푸드트럭에서 주문해서 근처에서 드시고 막 그러고 계시네요. 와, 이렇게 번화한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낚시하러 왔을 때는
낚시하는 사람 말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네. 로손에 오면 먹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경할 거 하고 장 봐서 들어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좀 더운데 바람은 선선해서 그늘 있는데 조금만 가도 금방 시원해지네요. 바닷가 쪽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다면 꽤 더웠을 날씨 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저녁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해 지고 나니까 엄청 선선해졌습니다. 와, 오늘 엄청 더웠거든요.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밖에 다니는데 땀이 엄청 났어요. 근데 해 지니까 선선하니 너무 좋습니다. 집 안에서 벌레 나오고 거미도 지금은 나오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간도 너무 안 가고 그랬는데 벌써 여기 온 지 11일이나 됐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여기 주변이 곳곳이 농사를 짓습니다. 되게 소규모로 밭을 일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파랑 무랑 뭐 이런 것들 조금씩 해가지고 그 농사 짓는데 앞에서 조금씩 판매도 하시고 납품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마을이 차분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맑으면 후지산도 보이고 노을이 질 때 그 실루엣이 참 이쁘더라고요. 오늘 저녁으로 냉라면 먹었습니다. 전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간 지단이랑 약간 곁들이는 거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해서 먹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양이 조금 적어요. 일본 분들이 식사량이 좀 적으신지 1인분으로 돼 있는 양들이 좀 적더라고요. 올라가는 길도 있네. 집 주변에 오이소 조야마 파크 말고도 스포츠 파크, 뭐 스포츠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걷고 있는데 여기는 숲이 그렇게 막 우거지진 않고 길이 좀 크게 있어서 저녁까지도 좀 걸을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왔더니 축구 경기장에 테니스 코트에 농구 코트에 많습니다. 인조잔디 코트에 모래를 엄청 많이 뿌려놨네. 멀리서는 모래 코트인 줄 알았네. 와, 코트 좋습니다. 와, 코트 상태가 진짜 좋은데 코트가 탱탱 놀고 있네요. 총 4면 있습니다. 근데 불이 들어와 있는 건 2면인데 아무도 없네요. 사용 관련된 글도 봤는데 따로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용만 깨끗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만 적혀 있네요. 이용하는 스포츠에 따라서 비용이 있네요. 테니스 코트 2시간에 1680엔이랍니다. 저렴하네요. 코트 상태도 엄청 좋고. 그런데 일곱 시간째 낚시 중입니다. 와이프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 열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 열차 타는 데가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어서 낚시를 하면서 와이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까지 날씨 엄청 좋았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엄청 더웠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별로네요. 낚시를 하면 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낚시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본 할아버지 분께서 저한테 계속 말을 거셔서 대답을 못 해드렸습니다.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만 일본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할아버님 한 분 옆에 계셨는데 엄청 멋진 트러커 캡을 쓰고 계신 분이셨는데 낚싯대 2대를 던져놓고 아이스박스에서 계속 맥주를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물고기를 많이 잡으셨던 다른 분이 그 물고기를 그분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낚시하듯이 분위기는 챙기시고
맥주 열심히 드시고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물고기를 무려 5마리나 챙겨가셨습니다. 좀 부러웠습니다. 사실 이게 손맛이랑 입맛을 다 챙기는 아주 좋은 취미인데 지금은 손맛도 못 챙기고 입맛은 더더욱이 못 챙겼습니다. 와이프는 출발했대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연락받은 지 좀 됐으니까 한 30분 후에 올 것 같습니다. 이 오이소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일주일 넘게 내리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저희가 이 오이소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좀 덜 와서 장 보러 가고 있습니다. 마트가 거리가 좀 있어요. 자전거 타고 다녔었는데 자전거 타기에 혹시나 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트가 좀 멀리 있는 게 이제 장을 볼 때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요. 그래도 이렇게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주변에 채도가 좀 짙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항상 보던 주변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녁 먹고 마트 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31일이고요. 이제 6월 3일이면 삿포로 오타루로 이동합니다. 근데 지금 태풍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하는데 6월 3일이 도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장미, 태풍 장미 영향권에 도쿄가 들어갑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걸로 윈디에선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동해야 되는데 비도 많이 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잘 이동했으면 좋겠네요. 하루 정도 연착되거나 결항되거나 이러는 건 뭐 괜찮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생기고, 그때 푸켓 가는 비행기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뭐 잘 해결은 됐습니다. 와이프는 지금 아토피로 고생 중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본이 삼나무가 엄청 많대요. 그래서 알러지 질환을 가진 사람이 3명 중에 1명 있을 정도로 알러지 질환이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가 아토피가 원래 있는데 괜찮았었는데 일본에 와서 좀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아토피가 많이 올라왔는데 한 3, 4일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약을 좀 먹고 해서 많이 진정이 좀 됐네요. 이 오이소에서의 일본 여행이 뭔가 조금 불편한 요소들이 좀 있었어요. 집 구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 리모델링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수구에서 계속 냄새가 올라오거나 일본 주택이 가진 기본적인 것들로는 뭐 불편하진 않아요. 뭐 화장실이 작다거나 싱크대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낮게 설계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주거 환경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냄새가 안 나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행하면서 좀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푸켓행 비행기가 그래도 억지로 해결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태풍이 올라와서 또 알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네. 괜찮습니다. 여행이니까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면 좀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 근데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뿐. 그리고 집에 저 열차 다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밤새 다녀요. 그 리뷰에서는 그 이야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뭐 낮에 깨어 있을 때는 그래 뭐 이게 뭐 분위기 있는 소리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자고 있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튼이 없어요. 커튼이 무슨 린넨으로 된 거여가지고 빛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아서 아침 6시에 눈이 떠집니다. 지금 태풍 장미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일이고요. 내일은 원래 같으면 체크아웃을 하고 하네다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러 가야 됩니다. 근데 6월 3일 날 저희가 비행기를 탈 3시에 정확하게 하네다 공항 근처까지 태풍 장미가 오더라고요. 이미 항공사에서는 태풍 때문에 비행기의 결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항 처리가 안 됐어요. 결항이 될 수 있다 라고만 했고, 그래서 비행기를 변경하려고 저희가 트립닷컴을 이용해서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취소가 된다고 하니 그 정보를 통해서 취소하고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로 하루 동안 지금 고객센터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해주겠다고 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시간 돼서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럼 다른 걸로 해주겠다. 뭐 아무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진짜. 삿포로에서 푸켓 가는 타이 에어 아시아 그렇게 애먹이더니 이번에는 진짜 대행사 이용해가지고 예약했는데 트립닷컴 진짜 애먹이네요. 안 되네요. 안 돼요. 아무튼 태풍이 너무 근처까지 와서 굉장히 요란스러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태풍이 지금 여기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저희가 원래 6월 3일 체크아웃이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상황도 너무 랜덤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동하는데도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숙박을 하루 연장했습니다. 내일 이제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다행스럽게도 변경이 됐습니다.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하네다 공항과 그 에어두 항공사 측에서는 공항 비행편이 결항이나 변경이 아니어도 수수료 없이 변경, 환불, 취소 뭐 이런 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트립닷컴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라이언에어나 뭐 여러 가지 부킹닷컴이나 트립닷컴도 마찬가지죠. 쓰면서 불편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가격 비교 여기저기 하고 뭐 항공사 직접 들어가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에 태국에어 아시아랑 이번에 트립닷컴이랑 하면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변경 요청을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대기, 2시간 대기, 뭐 6시간, 심지어는 뭐 12시간 후에 결과를 알려준다는 등 막 이랬었거든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그걸 처리하고 그리고 잠깐 눈 붙이고 확인하고 뭐 이러느라고. 그래서 지금 와이프는 다시 잠들었고요. 밖이 막 지붕이 막 떨어질 정도로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이 오이소에서 되게 재밌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쌓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뭔가 불편한 일들도 뭐 많이 생기는 게 겹쳐서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하네요. 여행에서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없다가 한 번에 생기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뭐 불편한 시간들을 좀 겪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태풍 지나간 다음에 이동하는 일만 남았네요.